39대 뉴욕 한인 회장 이취임식 및 창립 65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차기 뉴욕시장을 선출하는 뉴욕시 예비선거 조기투표가 내일부터 9일간 진행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자 육군 창립 250주년을 맞아 열병식이 예정된 14일 뉴욕시 곳곳에서 왕은 없다, 노킹스 시위가 열립니다. 연방정부가 오는 9월 30일부터 소셜연금을 포함한 모든 연방정부 지급금을 전자송금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첫 전기차 고민되시나요? 전문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틀을 깬 스타일, 시대를 이끄는 테크놀로지, 드라이빙의 즐거움까지. 현대, 전기차의 판도를 바꾸다. 현대 아이오닉. 이명석 뉴욕 한인 회장이 12일 열린 신고회장 이취임식에서 한인 2세 중심의 이사회를 구성해 2세 뉴욕 한인 회장이 나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인회는 12일 베이사이드 소재 뉴욕 한인봉사센터 커뮤니티 회관에서 뉴욕 한인회 창립 65주년 기념식과 함께 신구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20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이명석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뉴욕 한인회가 한인 사회의 고심점이 되어 전 세대를 아우르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사회를 한인 2세들로 구성해 그들 가운데 한인 회장이 나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뉴욕 한인회관의 각종 문제들을 언급하며 앞으로 전직 회장단과 한인 사회와의 대화를 통해 회관의 미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직 회장님들과 또 앞으로 많은 한인분들과의 공청회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인회관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최소한 그러한 논의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90점을 해왔고 앞으로도 더욱더 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한인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날 이명석 신임 회장은 선서식을 한 뒤 김광석 전 회장으로부터 뉴욕 한인 회기를 전달받았습니다. 또 이 회장은 이날 오른손을 성경 위에 올리고 39대 한인회의 투명성과 진실성을 약속하며 뉴욕교 협회장이신 허연행 목사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명석 신임 회장은 이날 38대 김광석 전 회장의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차기 뉴욕시장을 선출하는 뉴욕시 예비선거 조기투표가 내일부터 9일간 진행됩니다. 조기투표 시간은 14일부터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17일부터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2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21일부터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로 각기 달라 시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투표소는 퀸즈 베이사이드 소재 KCS 커뮤니티 센터 포함 유권자별 거주지 인근 지정 장소입니다. 올해 뉴욕시 예비선거는 24일이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뉴욕시장 예비선거는 5명을 선택할 수 있는 순위 선택 투표제로 실시됩니다. 직전 2021년 선거부터 도입된 방식으로 첫 개표에서 50% 득표자가 없을 경우 매 라운드 최저 득표자는 탈락됩니다. 탈락 후보의 표를 다른 후보에게 계속 분배하는 방식으로 50% 이상 득표자가 나오면 당선되는 방식입니다. 한편 뉴욕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조란 맘다니 뉴욕주 하원 의원이 처음으로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를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선거 막판 대접전을 예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자 육군 창립 250주년을 맞아 열병식이 예정된 14일 뉴욕시 곳곳에서 왕은 없다 노킹스 시위가 열립니다. 노킹스 시위 조직은 뉴욕시를 포함 1,500개 도시에서 2,000여 시위가 전국적으로 기획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와 뉴욕시경은 이날 뉴욕시 내 5보로에서 열리는 시위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맨해튼 브라이언트 파크에서
노킹스 뉴욕시 행진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트럼프는 왕이 아니다라는 의미의 노킹스 시위는 인디비저블 등 약 200개의 진보 성향 단체들을 중심으로 조직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등 인권단체의 전국 단위 조직들과 각 지역의 풀뿌리 단체들도 합세합니다. 노킹스 시위 주최 측은 정부의 강경한 탄압, 이후 노킹스 시위에 대한 관심이 압도적으로 증가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과 시민권 침해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열병식에는 군인 6,600명과 헬리콥터 50대, 미군의 주력 전차인 에이브럼스 탱크 28대와 스트라이커 장갑차 28대, 2차 세계대전 때 운용한 B-25 폭격기 등이 동원될 예정입니다. 연방정부가 오는 9월 30일부터 소셜연금을 포함한 모든 연방정부 지급금을 전자송금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종이 체크를 통한 사기와 도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수급자들이 의무적으로 지급 방식 전환 대상에 포함됩니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수급자들이 이미 은행 계좌를 통해 전자적으로 지급금을 받고 있지만 약 14%에 달하는 일부 고령층이나 저소득층 수급자만 여전히 우편으로 종이 체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에 따라 종이 체크로 연방지급금을 받는 사람들도 반드시 전자송금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미이행시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수급 방식 변경을 쉽게 신청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신청자는 연방정부 사이트에서 직접 정보를 입력하거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인들은 한국어 통역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본인의 소셜번호, 은행 계좌번호 및 유형, 은행 라우팅 번호 그리고 최근 수령한 연방수당의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이번 전자송금 의무화 조치는 사회보장 수당 수급자뿐만 아니라 국세청 세금 환급 수령자에게도 점차 확대될 예정이며 향후 연방정부에서 발행하는 모든 지급금은 전자방식으로만 송금될 예정입니다. 12일 새벽 브루클린의 부시윅 경찰서 인근에 주차된 경찰차 11대가 방화로 소실되는 사건이 발생, LA 등의 불체자 단속 항의 시위와 연관된 범죄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뉴욕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날 새벽 1시 30분쯤 브루클린 83경찰서에서 한 블록 떨어진 뉴욕시경 주차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경찰 순찰차와 경찰 마크가 찍히지 않은 경찰 차량 등 11대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착화기 등 불을 지르는데 사용되는 장치가 발견됐다며 누군가 고의로 경찰차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주차장은 게이트가 설치돼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방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경비가 너무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낳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뒤 소방대가 긴급 출동, 진화에 나섬으로써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경찰밴과 순찰차 등 NYPD 마크가 부착된 차량 9대, 마크 미부착 차량 2대 등이 사실상 전소됐습니다. 사고 발생 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제시카 티시 뉴욕시경 국장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했으며 아담스 시장은 불체자 단속 항의 시위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단정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누군가 자산을 파괴하고 누군가 경찰과 경찰차 등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를 철저히 응징하고 정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CBS 뉴스는 주차장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아래 위 모두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작은 테이블을 가져와 이를 밟고 주차장 담을 넘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고 경찰은 이 사람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 중입니다. 뉴욕시가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불법 차량을 불도저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불법 오토바이와 전기자전거 단속에 강력히 나섰습니다. 12일 뉴욕시 환경미화팀이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미등록 차량 200여 대를 불도저로 부수는 대규모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번 단속이 불법 차량을 시내에서 몰아내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에 따르면 2022년 취임 이후 5개 자치구에서 10만 대 이상의 유령 차량이 압수됐습니다. 여기에는 허가 없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와 전기자전거, 조작번호판 차량이 포함됩니다. 뉴욕시경과 MTA 경찰은 다리와 터널 출입구에서 유령 차량 집중 단속을 벌이며 맨해튼 교통혼잡세 제도 시행에 맞춰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시카 티시 뉴욕시경 국장은 불법 오토바이가 강도, 폭행,
도주사고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날 진행된 퍼포먼스는 단순히 오토바이를 부수는 것이 아닌 범죄 활동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모든 행위를 함께 부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 행사에서는 약 200대의 이륜차가 파괴됐으며 이중 공유 자전거인 시티바이크도 포함됐는데 관계자들은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1996년 결성된 어부들의 찬양팀이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등 미 동부에서 특별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박병권 목사, 방관수 선교사, 이현준 목사, 재영명 목사 등 4명의 팀원으로 구성된 어부들의 찬양팀이 30년 만에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어부들의 찬양팀은 목회와 선교 현장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찬양팀으로서 은혜의 통로가 되고자 팀 전원이 사역 재개를 본격화했습니다. 이 찬양팀은 지난 8일부터 커네티컷 한인선 교교회를 시작으로 11일에는 예일장로교회, 13일 프라미스 교회, 15일 뉴욕 조선족교회, 20일 뉴욕 나사렛 중앙교회 등 트라이스테이트 지역 교회에서 특별 찬양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4명이나 목사님이고 또 선교사다 보니까 우리는 노래만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예배로 우리가 이제 인도하기 때문에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찬양이 연결되고 또 나중엔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그래서 일반 찬양 콘서트하고는 좀 많이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재영명 목사는 어부들의 찬양팀은 이름대로 찬양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는 뜻을 갖고 1996년 결성됐으나 팀원들이 목회 사역에 전념하느라 그동안 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찬양팀과 같은 화려한 기술이나 조명은 없어도 찬양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이번 순회 집회를 갖게 됐다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찬양을 통해서 이래서 뭐 짧은 찬양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경험하게 하는 것이요. 찬양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한 그 세대들이 오면은 아마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젊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찬양이라는 것이 이런 콘서트 위주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이러한 예배가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좀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어부들의 찬양팀은 어부들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1집 찬양집을 발표했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등 영성과 은혜가 깊은 곡들로 구성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 체포 반대 시위에 군을 투입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1심 법원 판단이 어제 내려졌으나 트럼프 측이 같은 날 오후 항소를 제기, 항소법원은 1심 법원 명령을 17일까지 일단 중지시켰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군 투입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트럼프 측 변호인 등을 출석시켜 심리를 한 뒤 주방위군 투입은 권한 남용과 절차 위반이므로 중단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은 본안 심리에 앞서 군 투입을 일단 중단시켜달라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일시적으로 중단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1심 판사는 36페이지에 달하는 가처분 승인 명령문에서 대통령의 행위는 법적 권한의 범위를 넘어섰고 연방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주정부와 국민의 권한을 보호하는 헌법 제10조를 위반했다. 주방위군에 대한 통제권을 주지사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심 판사는 또 이번 시위가 트럼프 측의 주장대로 반란이라고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개인이 정부에 항의할 수 있는 권리는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가장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이며 설사 일부 일탈행동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1심 법원의 명령에 불복, 어제 오후 제구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법원은 심리를 열어 양측 입장을 듣고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오는 17일 심리기일까지 한시적으로 주방위군 투입 명령 효력을 중단시킨 1심 법원 명령의 효력을 일단 중단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오는 15일 오전 9시까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반대 입장을 제출하고 오는 16일 오전 9시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반박 입장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며 17일 낮 12시 줌을 통해 화상심리를 개최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17일까지 주방위군을 주둔시킬 수 있게 됐지만 일단 1심 법원의 위법 판단이 내린 것은 사실이므로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1심 법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심리를 제기하며 대면 재판을 실시하지만 이를 줌으로 생중계해 최대 1000명까지 온라인으로 방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이 로스앤젤레스에 계속 군을 배치시켜 연방정부의 강경 입장을 보여주는 본보기로 삼겠다고 주장했으며 기자회견에 항의하던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에게 수갑을 채워 끌어내 과잉 대응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어제 FBI LA지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안보부와 임무를 수행 중인 요원과 기관, 부서, 군병력은 작전을 계속 수행하고 이를 확대할 것이다. 우리는 LA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놈 장관은 우리는 이 도시를 해방하기 위해 남아있다. 주지사와 시장이 이 나라와 이 도시에 강요해온 사회주의적이자 고통을 주는 리더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놈 장관은 최정 예부대인 해병대 700명을 LA에 주둔시킨 데 대해 지금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LA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놈 장관은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을 위해 모든 지역사회를 다시 위대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모델이자 청사진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놈 장관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LA 시장을 사회주의자라고 말하는 등 미국 사회를 양분하는 극단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자신에게 질문하려는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에게 수갑을 채워 끌어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알렉스 파디아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나는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다. 장관에게 질문이 있다고 외치자 놈 장관의 경호원들과 경찰이 파디아 의원의 양복을 잡고 회견장에서 밀어낸 뒤 수갑을 채워 끌고 갔습니다. 이날 공개석상에서 경호원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중계되자 국토안보부는 뒤늦게 성명을 발표하고 파디아 의원이 무례하게 정치적 쇼를 하고 기자회견을 방해했다. 파디아 의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아 경호원들이 공격자로 오인했다고 둘러댔습니다. 한편 그레그 에벗 텍사스 주지사는 불체자 체포 반대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텍사스 주방위군 5,000명과 공공안전국 요원 2,000명 등을 주전역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자동차 관세를 머지않아 더 올릴 수 있다고 했고 50%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 파생 제품에는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이 대거 추가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나는 우리 자동차 노동자들을 더 보호하기 위해 모든 외국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그 관세를 더 올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자동차 업체들은 관세를 더 많이 부과할수록 미국에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 추가 관세 부과 언급이 외국 자동차들의 미국 투자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2035년부터 시행 예정인 전기차 의무화 조치를 폐지하는 명령에 서명하면서 관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고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 유럽 쪽 자동차 업체들은 또다시 긴장하고 있으며 트럼프 발언의 진입 파악에 나섰습니다. 또 상무부는 50%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철강 파생 제품 목록에 가전제품을 대거 추가했습니다. 상무부가 연방관보를 통해 공개한 철강 파생 제품 리스트에는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제품에 들어간 철강의 가치를 따져 여기에 25% 관세를 물리겠다는 겁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의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삼성과 LG 등 국내 기업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자동부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가운데 미국 국민들은 이에 대해 찬반 여론이 양분된 반면 아시아는 오히려 출생시민권 자동부여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리서치 센터가 미국민을 대상으로 출생시민권 자동부여에 대한 찬반 입장을 조사한 결과 찬성이 50%, 반대가 49%로 조사됐고 미국 태생 부모의 출생 자녀에 대한 시민권 자동부여에는 9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합법 이민자가 미국 내에서 출산한 자녀에 대한 시민권 자동부여에 대해서도 94%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미국 국민의 50%는 불법 체류자가 출산한 자녀에 대한 시민권 자동부여에 찬성한 반면 49%는 이 정책에 반대한 것입니다. 출생시민권 조항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규정된 것으로 이른바 속지주의, 즉 미국 영토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미국 시민이라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뒤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시민권 자동부여를 금지시켰고 이민자들이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현재 연방대법원이 이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미난 것은 미국 백인의 58%는 시민권 자동부여에 반대한 반면 흑인은 37%,
히스패닉은 24%만이 반대, 유색인종 대다수가 시민권 자동 부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민자인 아시아는 시민권 자동 부여에 반대한다는 답변이 51%로 찬성한다는 답변 48%보다 많아서 원정 출산 등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연령별로는 18세에서 49세는 시민권 자동 부여에 반대한다는 답변이 41%인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58%가 시민권 자동 부여에 반대, 연령대가 높을수록 무임승차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공화당은 75%가 시민권 자동 부여에 반대한 반면 민주당은 정반대로 74%로 시민권 자동 부여를 찬성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대적인 선제 공격을 감행했고 큰 타격을 입은 이란이 보복 공격에 나섬으로써 중동이 또다시 화염에 휩싸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은 큰 타격을 입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지 시각 13일 새벽 3시 20분 이란 수도 테헤란의 폭격을 감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미국과 이란의 6자 핵 협상을 이틀 앞두고 혀를 찌르는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측은 미국의 이란 폭격 계획을 사전에 통보했다며 미국의 양해하에 시작된 공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측도 이스라엘의 공습 계획을 사전에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스라엘이 단독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이스라엘에 미국의 외교력이 미치지 않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기 위해 오랫동안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폭격 훈련을 반복한 뒤 공습을 감행함으로써 중동 정세는 예측 불허의 경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으로 군사시설과 핵시설이 파괴되고 육군 참모총장과 혁명수비대장 등 군 수뇌부가 사망하자 혹독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며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100여 대의 드론 공격을 단행하며 이스라엘 공습에 나섰고 이스라엘은 방공망을 동원해 드론 격추에 나서는 등 전면전 일보 직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미국 이란 핵협상 이틀 전에 단행됐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도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전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스라엘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 임박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스라엘의 공격을 원치 않는다,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이스라엘이 이를 무시함으로써 우스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동은 이스라엘 가자 전쟁이 채 끝나지도 않은 가운데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시작됨에 따라 글로벌 정세 불안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의회가 학교 운동장 개방 시간을 평일 방과 후와 주말 오전 8시부터 해질녘까지 확대하는 조례안을 이달 안에 통과시킬 전망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8천 건으로 한 주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실직 후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실업자들이 3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하원이 12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해온 국제원조 및 공영방송에 대한 첫 예산 삭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마르크 르터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32개 회원국이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5%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미중 무역 합의와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된 데 따라 12개월 안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을 기존 35%에서 30%로 낮췄습니다. 2025 국제축구연맹 클럽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의사들이 공공의 건강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대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피파의 코카콜라와의 후원 계약 종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브라이언 니콜 스타벅스 CEO는 매출 부진에 시달리며 올해 초 지원 부문 인력을 구조 조정했지만 바리스타의 채용은 대폭 늘려 차별화된 인간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주류 전문 매체 드링크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증류주에서 하이트 진로는 지난해 참이슬 등 소주 제품을 9,680만 상자를 판매하며 부동의 1위를 유지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9도, 최저 기온은 5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24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2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6월 13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